예, 앞에서 스윙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스윙 클래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컴포넌트가 들어있는 그런 패키지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클래스 이름은 J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 그 각 컴포넌트에 들어있는 거, 그걸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그것들 이야기하죠. 뭐 화려하고 다양한 컴포넌트로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다.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라이브러리 속에는 클래스들이 들어있겠죠. 어쨌든 J자가 들어간다는 거 클래스 이름 앞에. 또 스윙 컴포넌트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J 컴포넌트 상속받은 클래스를 쓰는 경우하고 AWT의 컨테이너를 상속받는 몇 개의 클래스로 구분이 됩니다.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다 J 컴포넌트인데 상속받아서 쓰거든요. 뭐 J 애플릿, J 다이얼로그, J 프레임 같은 경우는 AWT의 내용을 상속받아 쓴다. 뭐 그 정도인데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뭐 J 컴포넌트는 스윙 컴포넌트의 공통적인 속성을 구현한 추상 클래스인데 new J 컴포넌트라는 인스턴스 생성하는 과정 할 수 없습니다. 그냥 AWT에서 컴포넌트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익스텐디드인가? 그 명령 줘서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하나 만들 필요 없이 쓸 수 있다는 뭐 좋은 얘기니까 강조하고 있겠죠. 실제로 쓰는 거는 코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J로 시작된다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뭘 알아야지 우리가 구분을 하지? 쓰면서 이해하도록 하죠. 예, 요 개념 잡으려고 좀 들어왔거든요. 이거 뭐 개념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뭐 컨테이너와 컴포넌트는 뭐냐? 컴포넌트는 지금 계속 설명했잖아요. 어떤 구성하는 어떤 화면을 구성하는 아니 사용되는 재료들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거랑 비교해서 컨테이너가 뭔지만 잡아주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컨테이너는 어떤 물건을 보관해놓는 박스, 육면체 박스라고 했죠. 통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다른 GUI 컴포넌트를 포함할 수 있는 컴포넌트다. 아, 이 컨테이너도 컴포넌트로 쓰이네. 담아서 그걸 또 복사해 쓰거나 여러 군데 활용해 쓸 수 있다는 소리네요. 자바 AWT 컨테이너를 상속해서 쓰고 다른 컨테이너에 포함될 수도 있다. 예, 컨테이너가 컴포넌트로 쓰이기 때문에 다른 컨테이너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AW 컨테이너에는 펜넬, 그 다음 프레임, 프레임도 쓰는구나. 애플릿, 그 다음 다이얼로그, 윈도우 등이 있었고요. 스윙 컨테이너에는 앞에 J자만 붙여준 거네. 그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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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J. 그리고 최상위 컨테이너는 다른 컨테이너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출력이 가능한 컨테이너를 얘기합니다. 컨테이너 속에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단위로 화면에 출력이 된다는 소리 같아요. 모든 컴포넌트는 컨테이너에 포함이 되어야 화면 출력이,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네. 물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안 되면 다시 고치겠죠. 아, 화면에 출력할 때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컨테이너들을 컴포넌트들을 컨테이너에 집어 넣고 그걸 갖고 출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아니,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컴포넌트, 앞에서 설명했던 그 컴포넌트는 컨테이너에 포함되어야 화면에 출력하는 순수 컴포넌트랍니다. 아, 컨테이너 속에 들어가는 건 다 컴포넌트예요. 오케이? 모든 컴포넌트는 자바 AWT 컴포넌트의 상속을 받아야 된다, 받는다. 모든 스윙 컴포넌트는 J 컴포넌트 상속을 받는다. 뭐 같은 소리 아니야? 네, 받아요. 아니, 중요한 거 없어요. 컴포넌트는 화면에 표시된 내용들이고, 그거를 담아놓는 게 컨테이너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에 모두 담아야 되고, 모두 컨테이너에 포함되어야만 화면 출력이 가능해. 개별적인 컴포넌트는 화면에 표시할 수 없어. 하고 싶은데, 컨테이너에 담아서 표시하라는 거예요. 통에 담아서 배달을 할 때는 포장을 해서 보내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이게 일종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거 단위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우리 지금 자바가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걸 왜 그렇게 컨테이너 왜 넣지? 직접 표현하면 더 편하지 않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의 객체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설명했던 컨테이너와 컴포넌트의 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 놓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화면에 이런 걸 표시하고 싶어요. 표시되는 모든 내용은 컨테이너에 포함돼야 된다고 그랬죠. 컨테이너 단위로 표시가 된다고 했고요. 컨테이너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주로 컴포넌트가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또는 다른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굳이 최상위 컨테이너란 말을 씁니다. 컨테이너도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면 컴포넌트로 쓰이는데
어쨌든 거기에 또 딴 게 들어있으면 컨테이너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화면에 표시될 때는 맨 상위에 있는 거, 이걸 최상위 컨테이너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기 라벨, 텍스트 필드, 요것도 라벨, 요거 패스워드 필드가 되겠네요. 요거 뭐죠? 체크박스야? 아니면 라디오 박스였나? 라디오 버튼이었나? 요거는 체크박스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게 큰 개념이죠. 컨테이너가 이 속에다 포함이 되니까요. 요 정도만 잡으면 됩니다. 오케이. 컨테이너와 컴포넌트의 포함 관계. 컨테이너 속에 포함되는 게 컴포넌트입니다. 또 컨테이너가 또 다른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컨테이너는 컴포넌트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 정도 알면 됩니다. 예, 이제 스윙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프레임 작성하고 메인 메소드 작성하고 프레임에 스윙 컴포트를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스윙 프레임을 프레임 다이너 처리는 프레임 이제 상인가? 틀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메소드는 어떤 동작이죠. 이거하고 메소드 작성. 이 프레임을 만들기만 했지 컨테이너에 담아놓기만 했지 표현하란 말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고 여기 내용을 담아놨으면 이 프레임은 화면에 이렇게 표시된다. 이 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메인 메소드에 쭉 작성해서 어떤 기능을 처리한다 기술을 하고 나서 이 프레임을 갖다 여기다 쫙 이걸 여기다 표시한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스윙에서 사용하는 임포트문, 즉 스윙 패키지를 쓰는 거죠. 라이브를 끌어다 쓰는 건데 AWT, AW 이벤트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스윙에 대한 이벤트라는 거는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한다든지 버튼을 누른다든지 마우스를 움직인다든지 또는 그 해당하는 윈도우를 선택했든 이런 모든 액션들, 움직임들을 다 이벤트라고 합니다. 사건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누가?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프로그래머는 사용자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요. 필요 없으면 프로그램을 안 짜도 되죠. 그렇지만 막아는 놔야죠. 쓸데없는 행동이 취해지지 않도록.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프레임 만들 때는 프레임이라는 걸 먼저 만들고 코딩을 한 다음에 그 프레임에다 컴포넌트를 붙여 넣는다. 이 순서만 기억해 주면 되고요. 코드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봅시다. 앞에서 스윙 프레임이란 말이 나와서 프레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모든 스윙 컴포넌트를 담고 있는 최상위 컨테이너를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모든 스윙 컴포넌트를 담는 최상위 주의 컨테이너. 헷갈려. 프레임, 컨테이너 헷갈려. 용어가. 최상위 컨테이너가 바로 프레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J 프레임은 상속받아 구현이 되고 컴포넌트가 화면에 보여지려면 스윙 프레임이 부착되어야 한다. 잘 모르겠죠. 돌려봐야 알지. 말은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쉽게 이해되는 내용은 아니죠.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야 당연히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쉽게 하는데 우리는 모르죠. 프레임을 닫으면 프레임 내부의 모든 컴포넌트도 보이지 않게 된다. 왜? 프레임에다가 얹어서 프레임에 부착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착된 거 닫아버리면 속에 붙어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스윙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이거 프레임가 그냥 윈도우 창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프레임, 스윙 프레임 기본 틀. 이거 틀 기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메뉴바, 여기 메뉴 달 거잖아요. 이게 이제 메뉴 바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또는 여기에 우리가 그 메뉴가 아니라 여기다 파일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제목만 나와도 그 메뉴 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컨텐츠 펜 같은 소리죠. 난 페인 하는데 펜이라고 한글을 썼어요. 제가 오타. 오케이. 이건 GR 컴퓨터 부착하는 공간. 이 창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 것, 이 부분이 되겠네, 이 부분이. 이렇게 내용 표시하고, 이게 메뉴가 되죠. 이거는 타이틀이 되고요. 이게 여기다 타이틀, 이 제목을 표시할 수도 있는 거죠. 윈도우 기본 구성입니다. 제목은 꼭 있어야 되는데, 제목도 표시 안 할 수 있고요. 메뉴는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꼭 있는 거죠. 이 틀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걸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이 구성 요소들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하죠.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서 이게 그거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스킵하세요. 스킵하면 안 되는구나. 시간 측정되고 있으니까. 오케이. 예, 샘플 예제 하나 드러났습니다. 300, 여기서 보통 이제 숫자가 이렇게 표시되면 요 곱하기인데 X로 쓴 거고요. 픽셀입니다. 단위는 점이죠. 300 픽셀 바이 300 바이 300짜리 가로 세로 300 픽셀 정도의 창을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외에 스윙 프레임 만들기. 컴포넌트, 컨테인, 프레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프레임은 컨테이너예요. 최상위 프레임, 최상위 컨테이너 화면에 표시되는 최상위 모양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요거 그냥 그대로 돌리면 바로 화면에 뜰 건데 여기 보면 뭐냐? 여기다가 마이 프레임이란 메소드를 지정을 했네요. 뭔지 모르는데 set 타이틀 줬어요. 그리고 set 사이즈 줬어요. set visible 줬어요. 이게 뭐야? 그런데 줬어요. 요까지만 합시다. 말만 하면 안 돼요. 이 창을 제작하는데 여기 제목을 지정한 겁니다. 그게 여기 set 타이틀 제목, 타이틀이니까 제목이죠. 예. 그 다음에 set 사이즈 300바이 이거와 이거의 크기를 지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set visible 이거 화면에 표시하라고. 그 명령이 붙어 있는 거죠. 이런 제목을 가진 이 정도의 창을 화면에 표시해 그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클래스 하나 메소드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프레임이 만들어진 건 여기죠. new.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클래스에서 myFrame이라는 지금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었잖아요. AWT나 자바 프레임, AWT 상속받아 쓴다. 그래서 아까 별도로 new라는 객체 쓰지 않고 여기 extend 해가지고 JFrame을 상속받는다. 즉 JFrame 모든 속성 값들을 여기 다 가지고 간다. 그 소리입니다. 거기에 set title, set size 이거 다 정의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몰라도 돼요. 이렇게 쓰면 창이 만들어진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이걸 만든다고 해서 창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클래스를 정의했다고 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인스턴스화한다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보면 new라는 명령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 줍니다. myFrame이라는 틀 이걸 가져다가 myFrame이 어디 있었냐? 얘죠. 요걸 갖다가 만들어서 프레임이라고 정의해 줘라. 이것도 프레임이다. myFrame이다.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되면 화면에 이걸 딱 만난 순간에 myFrame? 설명 잘못했잖아요. 내가 막 우겨도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여기도 myFrame이고 여기도 myFrame이잖아. 생성자였잖아. 일반 메소드도 아니고. myFrame이라는 객체 클래스를 정의했고 그걸 인스턴스화 시키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만들어서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는 거네. 메소드, 생성자도 메소드니까 뭐 억지로 여러분이 개기면 약간 우기죠. 생성자도 메소드야. 단지 인스턴스화 될 때 처음에 수행되는 메소드지. 이렇게 우기면 그만이겠죠. 그러면서 생성자 개념 다시 한번 떠올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겨야지. 네,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줌으로써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만들어질 때 사이즈라든지 제목이라든지가 지정이 되죠. 요거 실행시키면 이런 창이 화면에 제시가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게 프레임입니다. 최상위 컨테이너. 별거 아니네. 예, 돌려보기 바랍니다. 하나씩 창 열고 배치하고 나갈 겁니다. 또 배치하는 것도 배치된 게 화면 사이즈를 조절하게 되면 화면 사이즈도 한번 조절해 보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점점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왜? 화면이 작으니까 잡아당기게 되면 화면이 커지겠죠. X자 누르면 자동으로 동작할 거고요. 이게 프레임 버튼들이구나. 이게 프레임을 만들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죠. 필요 없으면 옵션을 꺼버리면 됩니다. 아직 설명 안 했고요. 오케이,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메인의 위치라고 되어 있네요. myFrame이라고 클래스를 정의했고 여기서 메인에서 불러 쓰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조언입니다. 가능한 메인 속에 집어넣어요. 결론은 권장한다고 되어 있죠. 내가 여기에 이렇게 클래스, 프레임에 대한 클래스를 정의했으면 가능하면 이 클래스 안에다가 이 메인 속에다가 생성자 같이 집어넣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나? 있죠. 이렇게 해서 먼저 클래스만 정의하고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생성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프레임을 정의한 이 클래스 안에 메인으로 해서 얘가 세트로 움직이게 해달라. 내가 뭐 이야기는 그래요. 세트로 움직이게 해달라는 거죠. 해라라는 겁니다. 프레임 관리가 더 용이하다는 거죠. 뭐 자기 마음이죠. 메인 안 써도 상관은 없죠. 클래스 정의한 거니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클래스 정의하고 별도의 클래스로 또 이걸 불러 써야 되는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더 이걸로 해요. 뭐 선택을 줘.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불만도 나오고 고민을 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아까 거랑 똑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의 코딩 방법과 이런 식의 코딩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권장한다. 오케이. 통과. 예, 프레임에 컴포넌트 붙이기. 이것도 붙이기. 예, 최상위 컨테이너에다가 컴포넌트 집어넣는 거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타이틀 달기는, 이거 슈퍼? 셋 타이틀? 이렇게 달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지금 열리는 마이 프레임이란 프레임을 생성할 때 슈퍼라고 하게 되면 제목으로 들어간다는 소리 같아요. 셋 타이틀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네. 그래? 모르겠는데. 이거 컨테이너 펜을 알아보면 컨테이너 페인, 컨텐츠 페인, 컨테이너에 자꾸 입에 익었어요. 화면에 표시된 내용 중에 컨텐츠 부분의 이름을 알고 싶을 때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 페인을 이름이 뭔지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컨텐츠 페인의 이름에 넣어달라는 거죠. 화면에 배치된 거 불러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알고요. 이게 뭔지 이해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해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안 쓰기도 합니다. 콘텐츠 펜에 컴퓨터 달 때는 어떻게 달지? 이게 거잖아. 이름 가져온 거죠. 콘텐츠 펜이 뭔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버튼 객체 뉴로 만들어서 집어넣은 다음에 이거네. C는 뭐지? 여기 있잖아요. 요 컨테이너지 일종의 컨텐츠 페인인데 컨텐츠 페인 컨텐츠가 표현되는 창이죠. 거기에 추가로 add라는 메소드 쓰네. add 시키면 들어가네.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 들어가네. 그리고 펜을 변경할 때는 이게 뭐야? 컨텐츠 펜을 변경한다. 새로 만들어서 set 컨텐츠 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소리네요. 변경 안 해요, 그래요. 한 번 만들면 거기서 계속 쓸 거예요. 어쨌든 버튼이라든지 뭐 텍스트를 이런 걸 추가할 때는 add라는 명령을 써요. 요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내가 이런 틀을 만들었고 이게 프레임이죠. 여기다 내가 버튼도 표시하고 여기 패스워드도 입력하는 필드 집어넣고 싶거든요. 이럴 때 쓰는 명령이 바로 add라는 메소드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콘텐츠 표시 이 영역의 이름을 알아내려면 어디 있어요? get 컨텐츠 페인이라고 있죠? 요거 쓴다는 거네. 그리고 이름이 여기 들어가네요. 객체 불러내는 거죠. 오케이?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 안 돼서 넘어가도 됩니다. 이걸 다 이해하려고 그래요. 쓰는 방법만 익힐 겁니다. 예제 위주로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예제입니다. 세 개의 버튼이 들어있는 프레임 만들기. 어떤 문장이나 설명이 나올 때는 키워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버튼. 프레임을 만드는데 프레임 속에 벌레가 날아다니네. 버튼을 3개 집어넣어 보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예요. 똑같은데 뭐가 틀려지는 거지? 똑같죠? 똑같다는 소리는 요걸 빼내면 똑같다는 소리죠. 앞에서 set 타이틀, set 사이즈, set 베저블 했었죠? 똑같이 new 만들었고요. new? 오케이. 그렇게 했을 경우 추가로 집어넣는 거죠. set default close operation.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그거 여기에 jframe exit on close. 뭐지? 차이가 안 나네. 이거 표시하라는 거죠. 빠져나가기, 닫기 다 표시하라는 소리고요. 없으면 디폴트로 표시됩니다. 근데 컨테이너 페인에다가 컨텐츠 페인 이름 잡아왔고요. 그 이름이 컨텐츠 페인인데 어디냐? 컨텐츠 페인의 set 백그라운드 설정 이런 거 아까 얘기 안 했는데 배경 색깔은 칼라.점 오렌지라고 했네요. 이거 상수같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칼라라는
칼라라는 클래스는 지정한 적이 없는데 에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 속 어딘가에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J프레임 갖다 썼잖아요. 이 속에 보니까 뭐한데 AWT를 상속받아 얘가 됐고 얘에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윙에 들어있기 때문에 J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걸 상속받았잖아요. 어딘가 정의가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콘텐츠 페이지 셋 레이아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뉴 플로우 레이아웃, 이게 어떻게 배치 관리자가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는 방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강조했던 add라는 메소드 써가지고 버튼 추가해, 버튼 추가해, 버튼 추가해서 OK라는 버튼, 캔슬이라는 버튼, 이그노라는 버튼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요걸 수행이 되면 이렇게 이 버튼 3개가 표시가 됩니다. 그 밖엔 동일합니다. 오렌지가 돼서 배경 색깔 지정했고요. 그리고 플로우 레이아웃은 이렇게 물 흐르듯 순차적으로 적으라는 겁니다. 하나만 가끔 비교가 안 돼서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을 줄이게 되면 요 속에 표시된 것들이 이렇게 재배치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요거 add라는 거 알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내용도 뭐 찾아서 고쳐받은 것도 괜찮고요. 여기 백그라운드 색깔이야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요. 여기 플로우 레이아웃은 지금은 고치지 말고요. 이 뒤에 나오는 예제에서 하나씩 종류별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프레임에다가 버튼을 붙이는 방법은 add라는 메소드를 쓰는구나. 요거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스윙 프로그램 종료하는 건데 프로그램 내에서 스스로 종료할 때는 system.exit라고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종료가 된다. 이 명령을 주게 되면 무조건 종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프레임 창에서 X자 누르면 어떻게 되지? 그 X자 누르게 되면 프레임에서 종료를 하게 되면 프레임 윈도우가 닫힙니다.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응용 프로그램 않게 되고 프로그램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얘가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디 살아있죠? 어딘가 숨어있다는 거죠. 즉 CPU 속에서 프로그램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점은 그럼 진짜 종료할 거면 이렇게 시스템 엑시트에서 완전히 종료시켜 버려라 그겁니다. 그럼 X자 누를 때 이게 수행이 되면 되겠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으면 키보드나 마우스 입력을 받지 못하죠. 그렇지만 set visible 명령을 주게 되면 다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쉽게 생각해요. 그냥 창은 만들어져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보이게 한다 이거죠. 내가 이런 창을 만들었는데 데이터 값을 입력하려면 또 다른 창을 열 거 아니에요. 이때 이거 관계 또 이거 입력을 하면 이건 닫혀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필요하다면 이걸 다시 생성시킬 건지 있는 걸 불렀을 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잠깐 감춰뒀다 필요할 때 다시 올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신경 쓰지 맙시다. 자원 관리 문제인데 뭐. 그리고 프레임 종료 버튼을 클릭할 때 프레임을 닫고 이게 그 소리였구나. 난 버튼을 제어하는 건 줄 알았어. 지금 이 앞에 설명한 건데 이 명령을 써서 특정 버튼 누르면 프레임 완전히 종료하도록 할 수도 있고 프레임을 만들 때 set default close operation 창이 닫힐 때 동작은 이렇게 주게 되면 완전히 여기 봐 보이지는 않지만 종료된 게 아니라 이렇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되면 프레임도 종료시킨다 끝낸다 그 소리입니다. 이거 꼭 써줘야겠네. 몰라도 된다 필요 없다고 했는데 별거 가지고 중요하네. 이게 계속 살아있으면 그러면 이제 컨트롤 키, 얼터 키에다 딜리트 키 눌러서 작업 관리자, 프로그램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이 명령을 주지 않았다면. 한번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앞에 예제로 들었던 거에서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해 놓은 다음에 실행시키고 X자로 다 닫아봐봐요. 그리고 장치 관리자 들어가서 장치래네. 프로그램 관리자 가서 진짜 살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메인 종료 뒤에도 프레임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정말 알면 똑똑하고 몰라도 그만인 건데. 스윙 프로그램 실행되는 동안에 생성되는 스레드는 연결, 실, 바늘에 실이 꿰져 있는 상태, 이런 걸 스레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메인 스레드, 메인을 실행하면 스레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시작한 스레드. 프로세서가 관리되는데, CPU가 돌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씩 돌리게 되겠죠. 그럴 때 그걸 갖고 있는 어떤 줄, 연결 통로, 채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서 무슨 작업을 할 건지 무슨 작업을 종료시킬 건지를 제어할 수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벤트 분배 스레드 이거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는 소리죠.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자동으로 실행된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레임과 버튼 뭐 필요 없어요.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스레드라는 용어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자바 응용 프로그램의 종료 조건은 실행 중인 사용자 스레드가 하나도 없을 때 종료가 된다. 즉 스레드는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연결 통로 줄이라고 얘기했죠. 현재 이 프로그램과 연결된 게 프로그램 종료하면 다 종료된다. 이렇게 그게 더 편하다 이야기. 내가 이 프로그램을 열어서 여기 다이얼로그 창을 열었어. 그러면 이 창을 닫아버리면 이 다이얼로그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얘도 죽어버리고. 이렇게 있을 때. 네. 그렇지만 이게 메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이얼로그 창을 쳐요. 다이얼로그 창을 닫는다고 얘가 죽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얘가 죽으면 얘를 불렀죠. 그러면 얘가 죽으면 얘도 이렇게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개념 아니죠. 내가 이 창을 열고 버튼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속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닫으면 얘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창이 떴는데 내가 이걸 닫아버리게 되면 얘는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놈이니까 이렇게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오케이? 편하네. 어렵게 살았네. 그 소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연결시켜주는 이 고리, 이게 스레드입니다. 얘가 스레드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걸 부르고 싶으면 스레드에서 콜, 그럼 얘가 숨어 있다가 탁 튕겨 나오는 거죠.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끝냅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넘어갑시다. 컨테이너와 배치 개념, 컨테이너 앞에도 얘기했죠. 컴포넌트들이 들어있는 박스로 생각하라고요. 컨테이너마다 하나의 배치 관리자가 존재합니다. 배치 관리자? 자리를, 그 컴포넌트 프레임 안에 어떤 이제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이렇게 어디에다 어떻게 놓을지를 관리하는 놈을 이야기합니다. 개념적인 겁니다. 레이아웃 매니저, 배치 관리자. 삽입되는 모든 컴포넌트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고 적절하게 배치하는 이런 일을 하는 놈을 이야기합니다. 컨테이너 크기가 변하면 내부 컴퓨터 위치와 크기가 모두 재조절이 되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애를 배치 관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념만 잡아요. 개념을 실제가 중요하다고 앞에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 개념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대충 두리뭉실 이해가 됐으면 넘어가라는 소리입니다. 배치 관리자, 컨테이너의 프레임이 컨테이너마다입니다. 근데 결론은 컨테이너가 프레임이 될 수 있잖아. 그쵸. 어쨌든 화면에 놓는 놈들, 화면 사이즈 늘렸다 줄였다 할 때 구성 요소들 글씨나 이런 게 변하는 게 이 배치 관리자가 하는 일이구나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배치 관리자 유형에는 앞에서 한번 했던 플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고요. 들어가는 쪽쪽 세워 놓습니다. 또 보도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서 영역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너는 왼쪽으로 가, 너는 오른쪽으로 가, 넌 위로 가, 아래로 가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배치 관리자도 있습니다. 배치 관리자 유형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배치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드래요. 그리드는 모는 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칸,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위치를 지정해서 배치할 수 있는 걸 그리드 레이아웃이라고 하고요. 그런 배치 관리자가 있다는 겁니다. 카드 레이아웃.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얘하고 얘랑 비교해서 얘는 이렇게 겹쳐 놓을 수도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위치를, 그럼 이거는 위치를 내가 여기 갖다 놔, 여기 갖다 놔 지정할 수 있다는 소리. 맞아요. 얘는 플로우는 들어가는 쪽쪽 순서대로 쌌습니다. 얘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위치는 5군데입니다. 여기 놓을 거냐, 여기 놓을 거냐, 여기 탑, 노스,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센터 이렇게 기술하고요. 이건 좌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예제 나옵니다. 괜히 다 미리 앞서가고 있네. 이런 식으로 배치 관리자의 종류가 있고요. 배치 관리자를 이용해서 배치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레이아웃. 근데 이런 용어가 나올 때 나는 떠들잖아요. 나도 실제 프롬프트 할 때 이 용어 안 쓰거든.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친근한 단어인데 발음이 애매하게 꼬이거나 말을 하면 딱 낯설어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플로우 레이아웃, 오더 레이아웃, 그리드 레이아웃, 카드 레이아웃 이런 말을 한번 따라서 해주길 바랍니다. 레이아웃은 배치죠. 배치. 어느 화면이나 아니 사무실에 여기 배치가 왜 이래? 레이아웃 왜 이 모양이야? 레이아웃 좀 다시 한번 짜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화면상의 컴포넌트를 어떻게 놓을 건지를 결정하는 걸 레이아웃이라고 한다. 순차적으로 놓는 건 플로우, 위치를 지정한,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할 때는 보더, 아니면은 표 형식으로 배치할 때는 그리드, 그리고
절대 위치 하나하나 딱딱딱 찍어서 할 때는 카드 레이아웃이라고 한다. 카드 레이아웃이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 카드 레이아웃 아니 겹쳐진다가도 메인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잘 안 썼는데. 예, 통과. 네, 컨테이너와 배치 관리자 이름 얘기하는 겁니다. 컨테이너의 배치 관리자인데 윈도우나 제 윈도우를 쓸 때 디폴트 내가 특별히 배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배치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어렵게 봐 쉽게 합시다. 보통은 다 보도 레이아웃입니다. 아, 보도 레이아웃이 뭐지? 보도 레이아웃이 뭐죠? 이렇게 프레임이 있으면 이렇게 5개 영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마치 HTML의 페이지 구성한 웹페이지 여기 놓을 거냐, 여기 놓을 거냐, 여기 놓을 거냐, 여기 놓을 거냐, 여기 놓을 거냐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패널, 그 다음에 애플릿 등을 할 때는 플로우 레이아웃 그냥 집어넣는 대로 하나씩 착착착 쌓여나가는 방식을 씁니다. 이게 디폴트 배치 관리자입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아, 그럼 요거 얘기하는구나. 요 이름을 안 주면 그렇게 된다는 소리구나. 아닌가? 아, 요 셋 레이아웃 얘구나. 얘구나. J패널에서 보도 레이아웃 배치를 설정할 때는 이렇게 해서 프레임 먼저 설정했죠. 생성했죠. 그 다음에 셋 레이아웃 해가지고 집어넣어 주게 되면 요게 이제 배치 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도 레이아웃으로 요 배치 관리자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P라는 패널, P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보도 레이아웃 방식으로 배치를 해줘. 여기 C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플로우 레이아웃 방식으로 설정해줘.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메소드입니다. 객체 만드는 거 아닙니다. C라는 요 객체의 레이아웃 방식을 이걸로 해서 지정. 요게 지금 이제 배치 관리자 생성시키는 거죠. 이런 애를 불러다가 쓰자 이거죠. 안 쓰면 자동으로 이거 된다고 그랬어요. 안 쓰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실습해봐야죠.